죽음을 마주한 그날, 저는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몰랐습니다. 죽음이란 건 아주 먼 미래에 나 있는 남의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그날, 제게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준비를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단어보다 묵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음을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을 배우는 일이 곧 삶을 다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삶이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떠나는 것까지 포함된 여정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미련 없이 남겨두고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웰다잉, 즉 잘 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다니 너무 우울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준비했더니 삶이 더 또렷해졌다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망설이지 않게 되었다고요. 웰다잉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을 더 깊이 끌어안기 위한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는 삶의 끝을 조금씩 준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배운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잘 떠나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유언장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말. 여러분, 혹시 그 말을 남기셨나요? 아니, 유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적어놓는 그 유언장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마지막 인사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웠다, 사랑했다, 미안했다.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끝까지 전한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 말을 미뤄두고 삽니다. 언젠간 전해야지. 지금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아직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언젠가는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작별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때 그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그런 분을 본 적 있습니다. 오래 병상에 계셨던 어르신이셨어요. 자식들이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는데도 정작 본인은 늘 눈을 감고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아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러웠다. 그동안 표현 못해서 미안했다. 고맙다. 내 아들로 와줘서.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참 많이 울더랍니다. 그 한마디가 50년 묵은 마음의 매듭을 풀어줬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언장은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건 미루면 안 되는 것이구나. 사실 우리가 나누지 못한 말들 중에는 서운함도, 오해도, 사랑도, 감사도,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 한마디면 풀릴 오해를 몇십 년간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꺼내보세요. 나는 네가 있어서 참 고마웠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만난 거야. 이 말 못하고 떠났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자녀가, 배우자가, 친구가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남겨두는 말은 상속보다 큽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말은 기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감싸는 작은 기적이 됩니다. 혹시 말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자녀, 서운한 감정이 남은 형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말 못했지만 너 정말 사랑해. 그 한마디로 당신의 인생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도 조금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는 연명의료를 거부합니다라는 주제로 삶의 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결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나는 연명의료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명의료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이 깊어지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생명은 장비의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아야죠. 희망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요, 그 하루가 과연 살아있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단지 견디는 시간일까요? 제가 처음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건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산소호흡기, 수많은 주사 바늘, 깨어나지도 못한 채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생전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죠. 나는 그렇게까지 연명치료는 안 받고 싶어. 아프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아.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고 보니 자식된 입장에서 그 결정을 대신 내리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긴 이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치료를 받을지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기계에 의존할지,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지, 무의미한 수액치료나 항생제를 계속 맞을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걸 죽음을 앞당기는 것으로 오해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존엄하게, 품위 있게,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마지막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선택. 그게 바로 연명의료 거부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노부부는 이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함께 작성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그 종이를 다시 꺼내어 확인하신대요. 혹시 내 생각이 달라졌는지 보자고요. 그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 안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삶을 더 깊이 끌어안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그 마지막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나답게 떠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하실 수 있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존엄의 권리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무거운 선택 앞에서 눈물로 판단하지 않도록 지금 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조금은 가볍고 담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 번쯤은 그 준비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죽음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는 지혜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배려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부 장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조용한 국화 향기, 울음소리, 그리고 어딘가 쓸쓸하게만 느껴지는 공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걸까? 정말로 고인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의식일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떤 장례식을 원할까? 솔직히 말해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의식, 그 아픔을 나누고 그 사랑을 마무리 짓는 작은 이별의 예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을 늘 급하게 정신없이 치릅니다. 고인의 뜻은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과 절차에 따라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피곤한 일정 속에서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장래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식을 축제처럼 해달라고 자식들에게 당부하셨대요. 흑백 사진 대신 환한 웃음이 담긴 컬러 사진을 쓰고 음악도 어둡지 않게, 음식도 따뜻하게.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본인이 직접 쓴 편지를 장례식에서 낭독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편지에는 자녀들에게 남긴 따뜻한 말, 감사의 인사, 그리고 더 이상 나 때문에 울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정말 눈물만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추억을 나누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기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이 얼마나 위대한 이별의 방식인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지, 내 장래에는 어떤 음악이 흐르길 바라는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요즘은 자연장, 수목장, 심지어 생전 장례식 같은 새로운 장례 문화도 많습니다. 무겁고 슬프기만 했던 장례를 삶을 기리는 축제로 바꾸는 시도들이죠.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 깊은 위로가 되고 그들을 위한 배려이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나의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은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배려이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고 싶은지 자녀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연장을 선호해. 내 사진은 웃는 얼굴로 골라줘. 내가 좋아하던 노래 한 곡만 틀어줘.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남겨진 사람들의 큰 길잡이가 됩니다. 장례는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상속, 분쟁 없이 미리 정리하기라는 주제로 가장 민감하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죽음의 정리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부 상속, 분쟁 없이 미리 정리하기. 여러분, 상속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누군가 떠난 후 집과 통장, 땅과 물건, 그 모든 것을 두고 남겨진 이들 사이에 말 못할 감정들이 얽히고 맙니다. 서로 미워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일까지. 그 모든 갈등의 시작점은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형제들끼리 잘 지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 앞에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1억이든 1천만 원이든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상속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의 대화입니다.
상속은 결국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상속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인사를 더 이상 갈등 없이 전하고 싶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지인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나는 집이 한 채뿐인데 둘 중 누구에게 줄지를 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남겨진 사람들은 더 당황하고 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전증여, 가업승계, 공평분할 계획 같은 상속 설계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게, 분명하게 미리 정리해 두는 거죠. 유언장을 남기고, 공증을 받고, 상속세 계획도 세워보고, 자녀들과 미리 솔직하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준비해둔 어르신들을 보면 떠나실 때도 참 편안하게 웃으며 작별하십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금액을 나눠주는 대신 각자의 성향에 맞게 유산을 정리하셨다고 해요. 큰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니 현금으로, 둘째는 창업 준비 중이라 사업 지원금 형태로, 막내는 아직 공부 중이라 교육비로. 처음엔 자녀들이 불평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참 지혜로우셨다고 말한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하셨죠. 나는 돈을 남긴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남겼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랑은요, 남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겨진 사람들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당신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얀 종이를 꺼내서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내가 이 사람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것을 써보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편지 한 장, 책 한 권, 사진 한 장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진짜 상속이고 진짜 유산입니다. 상속은 결국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이해받고 떠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게 마주 앉아 그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처음은 어색하고 서먹할지 몰라도 그 대화가 결국 가족을 지키는 단단한 끈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충만해집니다라는 주제로 삶의 끝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생생하고 깊어진 일상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부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더 허무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뭐 해봤자 의미 없겠지. 어차피 떠날 인생인데 그런 생각 한 번쯤 마음에 스쳐간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삶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하루의 햇살까지도 예전보다 더 깊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사, 사랑, 나눔의 순간들이 조금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전엔 매일 똑같던 일상이 어느 순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잘 잤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슬픔을 가득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뜨겁게 살아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미뤄뒀던 앨범을 꺼내보고 가보지 못한 곳들을 떠올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조용히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하나씩 되짚어보게 됐죠. 죽음을 생각할수록 내 삶은 더 선명해지고, 감정은 더 깊어지고, 사람들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들은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웰다잉 노트를 꺼내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을 후회했는지, 남겨둘 말은 무엇인지 적어두는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니까 오히려 지금 살아있다는 게 더 감사해졌어요. 남은 시간을 더 사랑하게 됐고요.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상 내 삶을 정리하고 더 나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뭘 더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일까? 그 질문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순간, 저는 오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살아있기에 가능한 축복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비워내는 삶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 가지려 하기보다 나누려 하고, 붙잡기보다 놓아줄 줄 알고,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내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제로 웰다잉이 우리 삶에 남기는 궁극적인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내는 또 하나의 기회.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신 당신께 조용히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모두에게 용기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말해야 할 한마디를 더는 미루지 않게 해주는 깊은 자각이자 선물이기도 하지요. 이 영상의 시작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그날, 저는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해온 이 여정 속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그리 길지 않았고 그만큼 더 소중했습니다. 삶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가 중요했고 어떤 말로 서로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떠나는 순간까지 품위와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당신은 지금 가장 충만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대신 하루하루를 끌어안으며 남은 날들을 사랑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당신이 남긴 삶은 분명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에 앞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남기고 싶은 기억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질 당신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얼굴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웰다잉의 시작이자 삶의 완성입니다. 부디 오늘 이후의 삶이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다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함께한 이유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